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스터디입니다. 오늘은 차트 분석 말고 이제 스터디 내용 간략하게 준비해 봤는데요. 시작에 앞서가지고 저희 코인스터디 채널에서는요. 텔레그램 단톡방, 리딩방, 종목 추천, 문자 이런 거는 이제 진행하지 않으니까요.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채널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스터디 채널이고요. 같이 공부하실 분들이 보이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멤버십 새로 가입해주신 신현숙님, 까릉님, 진심으로 이제 감사드리고, 커뮤니티 글 가서 보시면은 이제 멤버십 전용으로 보실 수 있는 이제 보너스 그 내용들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 멤버십 분들 포함해가지고 응원이랑 뭐 칭찬, 격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공부 열심히 같이 하셔가지고 꼭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용은 해외 거래소 사용자라면 꼭 확인해야 할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유는 이제 배경을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10년 전에 마운트곡스라는 세계 최대 거래소가 파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유명하니까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난 이제 하락장에서 요즘에서 있었던 이제 FTX 세계 뭐 최대까지는 아니어도 꽤 큰 축에 속했던 거래소가 파산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쿠코인이라는 거래소가 뱅크런 사태가 있었어요. 뱅크런 사태가 있었는데 여기는 파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뱅크런 사태만 일어나고 파산은 안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1년에 여러 이런 사태들로 인해서 거래소의 안정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최근에 김프가 이제 2%로 많이 떨어졌어요. 김프가 2%로 떨어져서 해외 거래소를 찾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늘어나고 있고, 플러스 이거 아니더라도 원래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해외 거래소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해외 거래소를 고를 때, 혹은 해외 거래소를 사용할 때 꼭 확인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안전성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안정성은 흔히 자기 자본과 POR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주식으로 생각하시면 또 회사에 그냥 자기 자본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POR은 은행의 지급준비금을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생각하시면 되고, 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모든 거래소 다 들어가서 확인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 예시로 그냥 바이낸스 예시로 가르쳐 드릴게요. 제일 큰 거래소니까. 바이낸스의 거래소 자기 자본을 확인하려면 일단 마켓캡에서 여기 익스체인지 누르시고 스팟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바이낸스 누르면 바이낸스의 자기 자본이 총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자본들의 얼로케이션까지 알 수 있어요. 어떤 코인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고요. 요것만으로는 이제 만족을 못하죠. 왜냐면 이 돈이 내 돈인지 네 돈인지 거래소에 들어가 있는 돈이 이게 누구 돈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POR이라는 걸 확인하는데 Proof of Reserve의 약자입니다. 구글에서 그냥 거래소 이름 POR 이렇게 치면 돼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POR 이렇게 검색하면 구글에 이렇게 뜹니다. Proof of Reserve라고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뜨고 여기에 각 코인별로 리저브, 그러니까 준비금이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지 지급 준비율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POR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냥 전통 은행에서 생각하시는 지급 준비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가 넘기고 있는 게 정상적인 거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다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각 기간별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 문제가 생기면 거래소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꾸준히 가끔씩은 확인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수수료입니다. 안전한 건 오케이. 안전한 거 확인했어. 그 다음 수수료인데 수수료는 이제 무조건 낮은 거. 이거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렸죠. 본절만 해도 시드가 녹는 이유. 이거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왜 본인 시드가 녹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유가 다 있습니다. 거래를 잘해도, 매매를 잘해도 시드가 녹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확인해 보시고, 일반적으로 이것도 어떻게 확인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익스체인지에서 이번에는 선물 누르세요. 선물 누르시면은
여기에 쭉 거래소별로 거래소 지정가, 시정가 나눠가지고 선물 거래 수수료가 쭉 나옵니다. 여기서 쭉 보시면은 이제 어느 거래소가 싸고 비싼지 대충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거래소가, 그러니까 뭐 잡거래소 말고요. 잡거래소나 BTC 거래소 말고 이런 데는 이제 거래량도 얼마 없고 슬리피지가 너무 높아요. 이런 거래소 말고, 잡거래소 말고 그냥 메이저 거래소, 흔히 말하는 뭐 한 10위권, 20위권 안에 드는, 여기 스팟 누르셔서 여기 10위권, 20위권 안에 드는 정도의 수준. 여기 있는 메이저 거래소 수준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선물 거래 0.02, 0.05가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보다 낮은 곳이 좋은 거겠죠. 현물 같은 경우도 0.1%가 그냥 일반적이에요. 당연히 이거보다 낮은 곳이 좋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본인이 쓰는 거래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마켓캡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들어가셔서 선물 누르신 다음에 확인을 해보시고, 코인 종류로 치면 당연히 많은 곳이 좋겠죠. 이유는 신규 상장 코인을 저가로 살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업비트 이런 데 보면은 살 수 있는 코인이 이제, 그러니까 신규 상장 코인들이 일로 들어오진 않아요. 보통 뭐 게이트아이오나 이런 데 상장이 많이 되는데, MEXC나 이런 데 많이 신규 코인이 먼저 상장이 되고, 이후에 이제 바이낸스나 바이빗, OKX 같은 데 상장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원화거래소로 넘어오고, 이런 추세입니다, 현재는. 잡코인들을 막 업비트에다가 상장을 시키지 않아요. 근데 그 잡코인이 나쁜 말로 하면 잡코인인데, 좋은 말로 하면은 유망코인이죠. 유망코인이 되는 거고, 그런 코인들을 발굴할 본인이 실력이 있고 시간이 되고 능력이 있고 자기가 그런 해안이라면, 그러면 무조건 여기서 저가줍줍 하는 게 좋겠죠. 코인 종류 많은 데서. 신규 상장을 처음에 하는 그런 거래소로는 게이트아이오랑 이제 MEXC가 있는데, 말고도 또 있긴 있습니다. 근데 좀 유명하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그런 거래소는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거래소는 좀 그렇고, 아무튼 그 두 개의 거래소 정도를 통해서 이제 상장 코인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초기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요거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가격이 높이 올라갈 확률이 높은 만큼 가격이 내리면 아예 없어질 확률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비트코인 1억에서 100억 될 확률이 지금 몇 프로일까요? 향후 1년 안에 100억 될 확률은 거의 낮겠죠, 엄청.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근데 어떤 1원짜리 잡코인이 100원 될 확률은 생각보다 높아요. 이해 가셨죠?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대신 얘가 이런 코인이 10개가 있으면 그 중에 9개는 상패가 되고 1개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항상 인지를 하시고 본인이 잘 고르셔야 된다. 이런 코인 고르실 때는 소액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전재산 몰빵 하시지 말고 그냥 없어도 되는 돈, 1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요것도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수수료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얘가. 우리가 수수료는 숫자로 딱 0. 몇 프로 이렇게 찍혀 있으니까 아는데, 이거는 우리가 당하기가 딱 좋거든요. 뭐냐면, 스프레드 슬리피지 개념이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간단한 예시 가지고 왔어요. 제가 베이직 어텐션 토큰, 저도 잘 모르는 코인이에요. 근데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라는 코인을 이제 빗썸에서 살려고 해. 내가 살려고 하면 지금 살 수 있는 가격은 345원이에요. 보이시죠? 팔려고 해. 팔려면 344원이에요. 슬리피지가, 호가 스프레드가 1원이에요. 1원인데, 자, 업비트를 볼게요. 업비트를 보면 335.2랑 345.1이죠. 호가 스프레드가 0.1이에요. 10배 차이죠. 그러면 스프레드가 10배 차이면은 내가 원하는 가격에 못 판다는 거예요. 빗썸에서는. 내가 344점 몇에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무조건 그냥 344에 팔아야 돼요. 강제로 손해가 약간 강제되는 거죠. 스프레드가 넓으면은 손해가 강제된다. 이게 1번. 2번은 이 슬리피지란 개념 말씀드릴게요. 슬리피지는 뭐냐면, 스프레드와 별개로, 스프레드도 뭐 슬리피지 안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가격이 밀리는 거예요. 밀리는 거. 업비트 보시면은, 오케이,
업비트에 내가 이제 이 BAT 토큰을 팔려고 해. 이거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거든요, 같은. BAT 토큰을 내가 업비트에서 이제 팔려고 딱 하고 호가창을 딱 봤더니, 호가창 보세요. 위로는 이제 매물대가 여기 그 매도 물량이 여기가 잡혀 있어. 근데 밑으로는 매도 물량이 또 바로 없죠. 345에 팔고 싶은데 저 밑에 343.7에 가야지 이제 매수 물량이 있죠. 그럼 내가 10만 원어치 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면, 만약에 200만 원이라면, 만약에 1000만 원이라면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물량을 받아줄 마켓메이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그냥 343까지 내려가서 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시장가로 던져버리면. 아시겠죠? 이게 바로 슬리피지입니다. 이 개념이 슬리피지고, 슬리피지가 무조건 적은 곳에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시겠죠? 슬리피지가 적다는 건 뭘 의미하냐? 우리 전통 금융 생각하시면 돼요. 전통 금융에 ETF나 뭐 ETN이죠.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ETN이나 금연물 거래, 주식 앱 통해 가지고 금연물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상하게 호가가 이렇게 있는데 이상하게 여기 엄청 많이 매수벽이 막 몇 억씩, 몇십억씩 막 있거든요. 매도벽이 이렇게 가까운데, 이게 뭐냐면 여기는 물량이 별로 없고,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마켓 메이커예요. 그러니까 그 유동성을 제공하는 거예요. 유동성을 제공해서 유동성 제공자라고 증권사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 슬리피지를 좁혀놔서 매도하고 매수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편하게 거래를 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론 여기에 대한 이제 수수료, 얘네가 이 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떼어가니까 이게 가능한 거겠죠. 뭐 좀 나아가면은 요런 개념을 이제 중앙화된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 시장에다가 맡겨놓고 여기에다가 유동성을 제공해서 유동성 풀이라는 형태로 개인들도 여기다가 마켓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해서, 여기서 만약에 사람들이 스왑하고 거래가 일어나면 이 유동성 풀을 제공한 사람들한테 보상을 주는, 이게 바로 디파이예요. 디파이의 한 형태죠. 디파이의 한 형태로 우리가 흔히 보이는 스왑, 뭐 유니스왑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이거랑 같은 개념이고 여기서 파생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나중에 디파이 내용은 또 디테일하게 스터디 다른 주제로 또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이제 편하게 가시죠. 스프레드랑 슬리피지가 뭔지,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지. 그래서 스프레드와 슬리피지가 낮은 곳, 수수료뿐 아니라 스프레드랑 슬리피지가 낮은 곳의 적은 곳이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고객 지원이 말이 통하는 곳이어야겠죠, 당연히. 뭐 문제 발생했는데 한국어가 안 통하면은 소통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우리가 지금 해외 거래소 사용자라면 꼭 확인해야 하는 5가지 짚어봤고요. 여기서 또 끝나지가 않습니다. 끝나지 않고 제가 짜잔, 파트너 거래소 MEXC에 대한 내용을 좀 가져와 봤어요. 같은 내용 그대로 이렇게 매칭시킨 겁니다.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성, 준비금 증명 제가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준비금 지급 준비율이 뭐 넘쳐나게 좋습니다. 좋아서 뭐 크게 상관이 없다. 지금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매우 안전하다. 수수료 업계 최저가 아니라 세계 최저예요. 0%, 0.01%. 선물도 지정가 0%, 시장가 0.1%. 이거는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시면은 MEXC가 0%, 0.01%로 나와 있죠. 이렇게 확인이 되고, 타거래소에 비해서 확실히 쌉니다. 그리고 코인 종류만 해도 세계 최대 수준. 아까 제가 게이트.io랑 예시로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스판 눌러서 보시면은 여기 코인 개수가 나와요. 종류수가. 가지수가 나오는데 보통 400개, 200개. 업비트 같은 데 보면 195개밖에 없어요. 근데 쭉 내려서 보면 게이트.io가 2100개죠. 바로 밑에 MEXC가 2200개죠. 그러니까 다른 거래소 대비해서 메이저 거래소 중에는 거의 이 두 군데가 유일하게 신규 상장 코인들을 상장을 좀 잘해줍니다.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만약에 본인이
이 신규 상장 코인을 잘 골라내는 능력을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한다면 상당히 이거는 메리트가 될 수 있어요. 남들 뭐 100원 됐을 때 사고 팔고 하는 거를 나는 저기 밑에 막 2원에서 산 거예요. 그냥 상장하자마자 사놓고 한 10만 원치 사놓고 한 1, 2년 기다리니까 이게 100원이 돼 있는 거예요. 2원이. 그러면 한 10만 원치 사는 게 500만 원 돼 있고 막 이런 상황이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나 밈코인에서 이런 일이 종종 생기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슬리피지랑 스프레드 이것도 똑같은 걸로 이제 MEXC 가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MEXC에서 똑같은 우리 아까 봤던 BAT 토큰을 한번 볼게요. 현물거래 들어가가지고 BAT 토큰 보면은 이제 매수벽 매도벽이 잡혀 있어요. 매수벽도 이렇게 끝까지 올라와 있고 매도벽도 끝까지 올라와 있어요. 지금 요거 일시적으로 가격이 조금 올라가가지고 여기가 좀 체결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오토마켓 메이커가 작용합니다. 이게 0.0003달러 수준이더라고요. 계속 바로 마켓 메이커 바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여기 바로 올라가죠. 아까 전통 금융시장에서 있는 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토마켓 메이커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거래소 자체적으로 이 유동성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봇 형태로. 그러다 보니까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 그냥 언제든지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손실이 없다. 심지어 지정가 수수료는 0%다, 현물도. 이런 장점이 있고요. 한글 지원되고 24시간 실시간 상담 고객 지원되고요. 한국어로 지원되고요. 이벤트는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거 신규 가입 130만 원 상당 이벤트, 뭐 체험금 이벤트, 리더보드 등등등등 많은데 이거 그냥 확인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선물 거래 보신 다음에 선물 이벤트 누르시면 쭉 나오거든요. 이거 가끔 지나가면서 그냥 이렇게 보면은 막 용돈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가끔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은 용돈 막 들어와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MDA 이런 것도 가끔 지나가다 보면은 여기 막 나 거래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누적이 돼 있으실 거예요. 그냥 딱 갑자기 막 얼마씩 이렇게 체험금 형태로 들어오고 이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벤트가 정말 많다. 이벤트는 하나씩 직접 사용하시면서 확인하면서 보시면은 은근 나도 모르는 꽁돈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좋은 점들은 너무 많은데 이제 혹시나 뭐 단점은 잘 못 찾겠어요. 근데 이제 부정적인 이슈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한 몇 년 전쯤에 내가 만들어진 지 8년 됐으니까 한 6년, 5년 전쯤에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근데 POR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확률이 거의 뭐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쿠코인 사례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쿠코인이 한두 달 정도 전에 뱅크런 사태가 있었어요. 뱅크런 사태가 있었는데 얘네들도 POR을 이제 다 잘 하고 있었습니다. 뱅크런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돈이 하루 만에 막 빠져나갔거든요. 고래들도 이 거래소 망한다 해서 돈 다 빼고 난리가 났었는데 근데 안 망하고 멀쩡히 잘 하고 오히려 그 다다음 날인가? 그때 이제 나간 거래소 이용자들 다시 잡으려고 1,000만 달러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거래소가 돈이 많고 거래소가 POR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거래소는 뭐 먹튀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2, 3년 전에 있었던 선물 거래 자동 청산 이슈가 또 있었는데 이게 뭐 자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따금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것 같아요. 한 2, 3년에 한 번씩. 근데 우리 구독자 중에 이런 일이 생길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저는 봐요. 거래를 뭐 그럴 일이 확률이 정말 낮고 수천만 명 중에 한 명이니까. 아무튼 근데 만약에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내용 말씀 주시면은 제가 파트너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해드릴 거예요. 실제 사례도 있어요. 실제 사례로 그 선물 거래하다가 자동 청산이 됐다. 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 뭐냐 해가지고 이 내용을 이제 캡처를 해서 인터넷에 엄청 뿌렸어요. 그 텔레그램 그 뿌린 이유가 뭐냐면 이 뿌리신 분이 텔레그램 운영자셨어요. 저는 지금 유튜브 채널 운영자잖아요. 한 5천 명 정도 되는.
이분은 4,000명 정도 되는 텔레그램 채널의 운영자셨어요. 이분이 이제 자기 본인 구독자분이라고 불러야 되나? 여긴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도와주신 거죠. 인터넷에 엄청 뿌리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전액 보상 받았습니다. 전액 보상 받았고, 혹시 이런 일 생기면 제가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영상 계속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할 수 있게 최대한으로 노력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런 일은 안 벌어질 확률이 거의 뭐 100%에 가깝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리워드 미지급되는 경우, 지연되는 경우 조금 있다고 종종 말씀 주시는데, 요거는 이제 추가 입금하시거나 꾸준히 추가 입금하시고 꾸준히 거래하신 분들은 리워드 지급에 문제가 없으세요. 근데 이게 심사, 자체 시스템 심사 기준이 조금 까다로워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입금액이 조금 적거나 뭐 몇백 불 이렇게 입금액이 적거나 아니면 거래 빈도가 좀 적거나 이런 분들은 좀 그 유령 회원 어뷰징으로 리스크 감지 대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내용 제가 이제 커뮤니티 글이나 그 이벤트 관련 영상에도 댓글로 달아놨는데, 만약에 거래를 하실 분들이라면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입금 적정 수준 이상 할 거고 거래 계속하면은 당연히 리워드 다 들어옵니다. 이거는 여기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기에 관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다 들어와요. 아무 것과도 관계없이 여기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있던 없던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런 이슈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420 이벤트 관련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숙제까지 마무리를 했네요. 파트너 거래소 숙제까지 마무리를 잘 했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제 유튜브 검색해서 오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스터디 내용에 이어가지고 이제 파트너 거래소 숙제까지 했는데, 앞으로도 더 좋은, 더 유익한 스터디 내용 컨텐츠 가지고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시청료는 이제 좋아요와 댓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청료 만약에 정말 바쁘시면은 그냥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느낌표 2개 이렇게 쓰고 가시면은 이분 진짜 바쁘시구나, 이거 시청료 내신 걸로 이제 인정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스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